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e스포츠 대회 중계 일정으로 인해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환경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7일 토요일 새벽인데요. 유럽 축구의 공식 일정들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로축구는 전통적으로 분데스리가 개막에 앞서서 독일 축구협회급 모든 레벨의 팀들이 참가하는 DFB 포칼 1라운드 경기로 먼저 새 시즌에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 시즌 무관에 그쳤던 바이에른 뮌헨이 DFB 포칼 1라운드 경기에서 올룸을 상대로 4대0으로 원정 경기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전문 매체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날 활약을 두고 괴물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마침내 나폴리 시절에 보여줬던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경기였는데요. 특히 뱅상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잘 끌어냈고 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 특유의 공격력과 화끈한 축구를 부활시켰다라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날 경기 바이에른이 어떻게 치렀고 또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그리고 독일 현지 그리고 유럽 매체들의 평가와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 바이에른 뮌헨의 4대0 승리였는데요. 물론 울룸이라는 팀이 하브리그 팀이죠. 지난 시즌에는 3부 리그에 있던 팀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시즌 3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은 독일 2부 리그로 올라와서 경쟁할 팀이에요. 즉 2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한 경기고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 있어서 4대0으로 크게 이긴 것은 결코 쉽게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포칼에서도 일찍 탈락했고 특히 약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도 꽤 많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큰 스코어 차의 승리가 이런 결과뿐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적으로도 달라졌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 출전 선수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부활한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실패한 영입이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끌어낸 것입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77%의 정말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4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기대 득점 자체가 바이에른 뮌헨이 3.28골로 정말 3-4골은 확실히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슈팅 숫자도 16대6이었고 또 사실 울룸 같은 경우도 6개 슈팅을 하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1개에 불과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16개의 슈팅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으로 골문 안으로 향했고 그 7개의 슈팅 중에 4개가 빅찬스, 심지어 빅찬스 미스가 한 차례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5대0 내지 6대0으로도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경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경기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셔도 2골이 터졌던 전반전 시점에 굉장히 높이 치솟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2골이 들어갔을 때만큼의 치솟은 공격 위협도가 있었고 후반전 초반 잠깐의 시간 동안은 그래도 조금은 선수 교체도 이루어지고 바이에른 뮌헨이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서 울룸도 공격을 했던 시간이 있긴 했지만 그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면은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을 넣으면서 완전히 경기를 압도하고 주도했다. 정말 이제 독일의 절대 강자의 바이에른 뮌헨의 모습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새롭게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아직도 해리 케인 선수가 유로 2024 대회를 결승전까지 치르고 왔다 보니까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보니까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 그러한 가운데 4-2-3-1 포메이션으로 선발 명단을 구성을 했는데 마티스텔 선수가 확실히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가장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그동안 2선 공격수로 주로 뛰어왔던 토마스 밀러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왼쪽에 마티스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처진 스트라이커 자리에 자말 무시알라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세르주 그나브리를 배치했습니다. 또 하나 이색적이었던 것이 지난 시즌 투헬 감독이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이동시켜서 기용했던 조슈아 키미히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다시 본래 최근 들어 또 지난 몇 년 동안 주 포지션을 삼았던 그 역할로 돌아왔고요. 파블로비치와 이제 더블 피봇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이루면서 이 두 선수들이 물론 파블로비치가 피지컬이 좋은 편이긴 해도 조금은 이제 공격적이고 공을 소유한 상태, 빌드업을 중시하는, 지배력을 중시하는, 피지컬보다는 공을 다루는 능력을 중시하는 중원 운영을 가져갔습니다.
포백 라인은 왼쪽에 하파엘 게헤이루, 오른쪽에 요십 스타니스치를 배치했고요. 센터백 조합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였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를 살렸던 또 하나의 강점이 오른쪽 센터백으로 배치한 거예요. 사실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가 왼쪽 풀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왼쪽 기반으로 뛰기도 했고, 또 나폴리 시절에도 실제로는 왼쪽 센터백 영역에서 본인이 오른발잡이이긴 하지만 왼발도 잘 쓰고 또 왼쪽 풀백 영역까지 잘 커버해주고, 심지어 왼쪽 풀백인 것처럼 공격 가담까지 하면서 왼쪽에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오른발잡이이고 오른쪽을 더 편하게 뛰어왔던 것도 커리어상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 무대에 와서 고전하는 과정 속에 이 조금은 그래도 더 편안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오른쪽을 콤파네 감독이 맡겼고, 실제로 그 오른쪽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치게 됩니다. 골문을 노이어가 지키면서 무실점 경기를 한 가운데 이날 경기 소파스코어가 통계 기록 기반으로 매긴 평점에서는 전반전에 2골을 넣었고 또 후반전에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던 토마스 밀러가 9.5점으로 정말 앞서는 점수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또 중앙 미드필더로서 경기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요주아 키미 선수가 7.7점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높았던 전체 평점 3위가 7.5점의 김민재 선수였어요. 특히 수비라인이 한 골도 안 내주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라인 전체가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들 중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7.5점으로 가장 높은 수비수 평점을 받은 것이죠. 김민재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시면 히트맵에서 아시다시피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었고, 오른쪽 수비수, 오른쪽 미드필더 내지는 오른쪽 풀백, 하프 스페이스 전진 지역까지 올라갈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나폴리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히트맵에 찍힌 게 정말 독일 진출 이후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분 풀타임 소화하면서 수비 기록에 있어서도 3차례의 클리어링과 2차례의 가로채기, 거의 미드필드들이 기록하는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사전에 차단하는 가로채기를 기록했고, 또 태클도 한 차례 기록을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바로 경합에서의 승률인데요. 지상볼 경합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밖에 차단하지 않을 정도로 미리 잘라냈던 것이고, 그 경합을 모두 이겨냈고, 무엇보다 이 공중볼을 완전히 김민재 선수가 지배를 했습니다. 나폴리 시절에도 세리에 A에서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최고다, 하늘의 지배자다라는 평가 받았는데, 이번 경기 마침내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서도 하늘의 지배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6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5번을 승리했는데요. 이 6번의 경합 자체가 이날 경기 공중볼 최다 경합이었고, 공중볼 경합 승리만 83%였어요. 거의 한 번 이거도 진 것도 거의 졌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보니까 공을 경쟁할 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울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채로 경기를 마쳤던 수비수가 된 것이고, 이날 무려 116회의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거의 모든 플레이가 김민재 선수를 기점으로 삼아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107회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94회의 성공, 88%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물론 90%를 넘는 경우의 센터백들도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에 굉장히 롱패스를 많이 시도하면서 후방에서 마치 베켄바워를 연상하는 정말 리베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후방의 플레이메이커처럼 경기장 전역에 이곳저곳에 롱패스를 과감하게 찔러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미스가 좀 났던 거예요. 10번의 롱볼 패스를 무려 할 정도였고, 그 중에 6개가 적중된 것도 롱볼의 특성상 장거리 패스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높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여기에 슈팅 시도까지 한 차례 기록을 하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영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날 4대0 승리를 좀 쉽게 가져오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 전반 14분에 나왔던 2대0 추가골, 쐐기골이었는데요. 이렇게 빠른 골이 나왔던 게 주요했던 가운데 이 골의 지분이 상당수가 김민재 선수에 있다라고 현지 언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득점자가 밀러였고, 어시스트를 그나브리가 침착하게 완전히 밀어넣기만 하면 되게 좋지만, 그나브리가 수비라인 뒤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오른쪽 후방 침투를 김민재 선수가 딱 보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빠른 타이밍에 정확한 장거리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한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선수 중에 가장 밑에서 전체를 보면서 시야를 가지고 기술과 판단력을 보여주고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보낸 것이죠. 이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에서 차분하게 들어오던 밀러에게 밀어주고 빈골문에 밀러가 넣었기 때문에, 골을 넣은 밀러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라든지 몰고 들어갔던 그나브리의 침투 속도라든지 패스 판단이라든지 좋았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 선수 전체, 올룸 선수 전체를 모두 무력화시키는 단 한 방의 패스를 잘 보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브리 역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들을 많이 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 공식 채널에서도 이 득점 장면을 소개한, 보시는 대로 독일어판의 그 독일 메인 채널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수비진 뒤로 달려들어온 그나브리의 동선에 맞춰서 정말 뛰어난 패스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그나브리가 따라 달려오던 밀러에게 전달해서 2대0을 만들었다. 즉 이 득점 장면은 어시스트를 한 그나브리나 득점을 한 밀러보다 기점 패스를 한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중요했다라는 것을 바이에른 뮌헨 공식 채널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개한 것이고요. 그나브리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 우리는 올 시즌에 포칼 대회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지난 시즌 조기 탈락했는데 우승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라운드부터 전력을 다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열정적이었고 특히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좋은 에너지가 있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즐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로 이길 자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면서 올 시즌 정말 다시금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자국 리그 내에서뿐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발언도 나온 것이고 내용도 나온 것이죠. 선수들이 콤파니 감독의 축구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날 58분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직접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키미히가 올린 코너킥을 김민재 선수가 올름 선수들 사이에서 껑충 뛰어올라서 확실한 위치 선정과 높은 타점으로 헤더 슈팅까지 가져왔는데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득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말씀드린 대량 득점 승리였는데 김민재 선수의 기점 패스를 통한 두 번째 골이 나오기 딱 2분 전에 선제골이 나왔었어요. 전반 12분에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공을 몰고 들어갔던 키미히 선수가 우당탕탕하다가 공을 빠뜨렸는데 그 빠뜨린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워낙 혼전 상황이다 보니까 올룸 수비수와 골키퍼가 공을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실패했고, 그 흘러나온 공을 밀러 선수가 침착하게 포착해서 빈 골문에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까지 나온 것이죠. 밀러 선수가 정말 황혼기를 맞이한 상태지만 최대한 오래 뛰고 싶다.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국 투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예능감까지 뽐내면서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밀러 역시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정말 진지한 경기, 좋은 경기했지만 그렇다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돌아봤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콤파니 감독과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것을 잘 구현하고 싶었다. 우리가 그냥 이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방식들을 잘 보여줘서 내용과 결과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고 했는데, 콤파니 감독이 그런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번리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를 점령하고 우승할 때 보여줬던 그 강점들을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못 보여줬고 번리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콤파니 감독의 맨시티 주장 출신으로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받은 감독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콤파니 감독의 이 방향성과 철학에 적합한 것은 이렇게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 강팀에 더 적합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러하듯이 이런 좋은 팀을 맡았을 때 본인의 지도 역량과 본인의 전술적인 강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날 경기와 또 선수들의 반응으로 느낄 수 있었고, 선수들이 그 콤파니 감독의 방법론과 훈련과 전술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밀러 선수도 기분이 좋고 몸 상태도 너무 좋다. 내 역할도 다 했고 또 좋은 움직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했고요. 특히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과 경합을 할 때의 방식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하지 못했던 것, 잘하지 못했던 것과의 차이점, 그것을 보여줬다. 우리가 개선된 걸 보여줬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더 있지만 오늘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즌 2엘 체제에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또 솔직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콤파니 감독이 이런 빌드업 능력도 잘 만들지만 본인이 또 최고의 수비수 출신으로서 경합에서 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훈련시켰다. 또 이런 면모들이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강점도 잘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키미 선수를 다시 미드필드로 돌렸고 키미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잘 활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준 것인데, 키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어떤 그 주목되는 부분들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두 골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침착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꼭 투엘 감독의 전술 전력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른 시간 골을 넣지 못하면서 또 빨리 실점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점이 나왔다거나 혹은 득점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라면은 조급해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빠르게 두 골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플레이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른 두 골의 과정 속에 특히 두 번째 골, 선제골 이후 2분 만에 나온 그 두 번째 골을 김민재 선수가 좋은 기점 패스로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이날 경기의 대승에는 분명히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반응들이죠.
독일 현지에서 우려했던 잉글랜드에서 2부 강등을 겪었고 또 감독 경력이 많지 않은 콤파니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한 우려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한 경기만에 사실 많은 반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올룸이 아무리 2부 리그에 올라온 팀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 3부 리그에 있던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보여줬던 경기력도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을 상대로 두 번 모두 이길 때 보여줬던 조직력과 기술력과 패스 플레이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도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어떤 한 번 반짝이나 프리시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이자 일관된 구축된 패턴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콤파니 감독이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면들을 잘하는지 선수들의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밀러를 다시 최전방으로 쓴다거나 또 키미를 중원으로 옮긴다거나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쓴다거나 이런 역할 조정 등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하팔 게이르도 중미로 뛰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레프트백으로 뛰었고 스타니시치도 임대에서 돌아와서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선수들이 가장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주고 그 장점들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 실제로 경기를 마치고 나서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콤파니 감독에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선수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선수들을 잘 끌어낼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콤파니 감독은 선수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결과를 끌어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 시절에도 정말 주장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소통가로서 동기부여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부활시킬 적임자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또 하나 보여줬던 후반전의 노림수가 전반전에 2대0으로 리드했잖아요. 후반전에도 똑같이 두 골이 나오게 됐는데 63분에 마티스텔과 무시알라를 빼고 해리케인과 코망을 투입했고 77분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게 된 올리셰 선수와 팔리냐 선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반전에 지금 컨디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을 적절한 시점에 투입을 했고 그러면서 79분에 교체 투입된 올리셰의 패스를 통한 코망의 쐐기골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해리케인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나오면서 4대0으로 승리하게 됐는데 이 과정도 보시면 79분에 케인 선수가 기점이었어요. 케인 선수가 토트넘에서처럼 2선으로 내려와서 10번 역할도 겸하면서 뒤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깊게 침투하는 올리세를 향해 롱패스를 보내줬고 올리세가 무너뜨리고 내준 컵백을 어느 순간 들어온 코망이 마무리했거든요. 최근 이적설이 있던 코망인데 본인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속도 침투 마무리였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3분까지도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순간까지도 팬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경기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 스타니시치의 패스를 받은 밀러의 크로스를 케인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면서 4대0을 만들며 경기를 마친 겁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독일 언론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에른주 지역신문인 타게스자이퉁에서도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점 1점이 아주 잘했다, 2점이 잘했다, 3점이 보통이다, 준수하다, 그리고 4점부터 못했다, 5점은 아주 못했다, 6점은 최악이다 이렇게 가는데 김민재 선수는 보통 수준이라는 3점을 받긴 했지만 이 평가 내용은 아마도 이제 상대팀이 하부리그니까 3점인 것이지 하늘의 지배자인 한국 선수가 탄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라고 아주 좋은 평가를 했고 특히 하늘의 지배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영자 독일 축구 바이에른 전문 매체인 바바리안 풋볼 워커스 같은 경우도 데르 카이저 이날 경기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를 지목을 하면서 괴물이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즌 후반기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김민재 선수가 뱅상 콤파니 감독 시대의 첫 경기에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고 이 한국 대표 선수 김민재는 후반 중반에는 심지어 하프라인 근처까지 돌진해서 클리어링을 시도하는 등 경기장 곳곳에서 골 경합을 벌이면서 그 어떤 상대도 쉽게 대할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다. 괴물다운 모습을 보였다. 나폴리에서 봤던 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런 수비뿐 아니라 패스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추가골 장면이죠. 토마스 밀러가 선제골을 넣은 지 불과 2분 만에 올름 수비진 뒤에서 달려들던 세르주 그나브를 발견한 김민재의 아크 패스가 밀러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고 이 골로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가 다음 주말에 개막하게 되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에 막 돌아온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연습 경기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에요. 8월 20일 화요일 한국 시간 오후 6시 30분에 그라스호퍼 스위스 클럽 이영준 선수가 입단한 팀이죠. 이 그라스호퍼와 친선 경기를 갖고 나서 한국 시간으로 8월 25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볼프스부르크와 원정 경기로 분데스리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마 이 최근 치르고 있는 연습 경기들은 이미 프리시즌을 처음부터 치르던 선수들은 좀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올리면서 공식 경기를 준비하고 아직 경기 시간과 경기 감각이 필요한 선수들을 위주로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그라스호퍼전을 좀 쉬면서 이번 경기를 뛰지 못한 선수들 위주로 좀 나오고 김민재 선수는 볼프스부르크와의 개막전을 준비할 것 같은데요.
DFB 포칼 첫 경기부터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고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주전 수비수로서의 입지를 다시 되찾은 듯한 김민재 선수. 과연 2024-2025 시즌에는 괴물이라는 명성, 유럽 최고 센터백으로 평가받았고 발롱도르 후보까지 올랐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2024-2025 시즌 김민재 선수의 도전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활약상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